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마치는 시간까지 전국교회에선 수능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52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론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구촌 신생아와 산모를 구하기 위한 신생아 살리기 레드로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소외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과 인근 지역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창립 7주년을 맞아 기념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문 앞 응원 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입장했는데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전국교회에선 학부모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조유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 입시라는 수험생들의 모습입니다. 쟁걸음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토닥이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교문 앞을 지키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가 학교 앞 응원 자제를 당부한 만큼 예전의 활기찬 고사장 앞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긴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전국 교회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성도들이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한벽에 손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1교시 시험 시작 시간보다도 앞서 예배당은 기도하려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성도들은 수험생이 시험 보는 동안 지혜가 넘치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통해 평안이 가득하기를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비전에 따라서 우리 애가 꿈을 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는 거,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앞으로의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합니다. 고된 수험 생활을 기도로 꿋꿋하게 지나온 모든 수험생들이 앞으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52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안병찬 신임 대표회장은 이번 회기 동안 선배 대표회장들의 발자취를 따라 최선을 다해 천안의 복음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52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2취임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안병찬 신임 대표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선배 대표회장 목회자들을 따라 다른 세대가 아닌 참된 신앙을 물려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거기에 대한 채워가면서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임사를 전한 천안성은교회 김신전 직전 대표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협조와 이웃나눔을 실천한 것과 관련해 천안시 표창장을 수여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에서 우리 천기총을 표창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천기총이 천안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안시 시책에 도움이 되었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모으기를 통해서 5천만 원 또 이렇게 기탁한 것을 크게 사가지고 이렇게 표창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 선출과 함께 회칙 개정 안건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칙 개정에서는 천안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와 천안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천기총 제52회 총회는 앞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신생아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신 기간부터 생후 4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 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환경이 열악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국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베트남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영아 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세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5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출산 시 질식이나 외상, 폐혈증, 감염과 합병증 등 신생아 질환으로 생후 4주 미만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구촌 신생아와 산모를 구하기 위한 신생아 살리기 레드로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산모의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해 신생아의 사망률을 낮추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지역 곳곳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필요함을 좀 널리 알리는 게 이번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은 질병으로 숨지는 신생아와 산모를 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특히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세네갈과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총 15개국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베트남 북서부 지역 설라주와 중부 지역 당락주의 소수민족을 도울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5세 미만 영유아가 1000명 중 약 32명이 사망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산모들은 임신 전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들이 베트남 소수민족 분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으로는 집중치료실과 이동진료를 제공하며 응급후송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주요 활동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모자를 떠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마련됩니다. 캠페인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8일 참 좋은 친구들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한 교회는 매년 11월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탈북민들이 현장에서 담근 김장김치 6,200kg을 노숙인 급식소와 미혼모 시설, 탈북민 가정 등에 전달했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배춧값 폭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작년보다 더 많은 김치를 담그게 됐다며 김장 나눔 행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17일 부산 금식기도원에서 창립 7주년 기념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부산 자유기독인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선 많은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념식과 특별 기도회가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산 복음화운동본부는 매달 구국 기도회를 열고 부산과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장대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지난 15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제5회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한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김장대 목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홍 총영사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지난 6년간 많은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의 환자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갔다며 동포 사회는 물론 호주의 다문화 사회에서 큰 귀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지난 2016년 설립돼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와 성도들이 18일 굿TV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굿TV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것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오병이어 교회 전 성도들의 뜻이 담겼습니다. 권 목사는 이날 굿TV 김명전 대표이사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며 굿TV가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돕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예시인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시는 현재 대응책으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준중증 301개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3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8%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7만 9천 원이었습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5.3%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3분기 고용 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사적 이전 소득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받는 임신 출산 지원금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녀 1명을 임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용 범위도 확대돼 지원금을 모든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 25세에서 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낮았습니다. 한경연은 대졸 청년의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연계 미흡을 꼽으며 산업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총회사나 제3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표결 없이 채택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17년째 연속 통과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등 기존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전원 동의 컨센서스엔 동참했습니다. 캐나다의 북태평양 연안 일대 주요 도시에 1세기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약 300mm의 폭우가 내려 교통망이 두절되고 도시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부 항구도시 밴쿠버는 홍수와 산사태로 동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철도망과 도로 등이 모두 차단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는 열대 지역의 습기를 극지방으로 옮겨가는 대기예강 현상 때문에 더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빈곤국에 반출하기 어렵도록 하는 쓰레기 수출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국가가 수입 의사를 밝히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역량이 있음을 증명할 때만 수출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떠넘기지 않고 재활용 등으로 자국에서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인구 28만 명의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세계 최초로 3차원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메타버스 대사관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바베이도스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업체 2곳과도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메타버스 대사관이 어떻게 운영될지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사관이 문을 열면 이용자들이 가상세계에서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0.1mm 미만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대구,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0도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전주, 광주는 18도, 부산과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면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수고한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길 굿TV가 응원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